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강교육론의 성폭력과 성희롱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성건강, 특히 성적으로 해로운 성문제, 성폭력, 성희롱 및 에이즈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법들을 소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자 이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성생활 및 성적 행위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식과 태도를 함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계율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의 정의입니다. 성폭력의 정의라는 것까지 정의는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음란 전화, PC 통신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 수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 언어,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는 공포 및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간, 강제 추행 등 일부 성폭력에 한하여 법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접촉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이버 성폭력 하죠. 사이버 성폭력은 PC 통신,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 정보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 공포심, 불안감 혹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 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나아가 성적 접근이나 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하더라도 성적인 운유나 암시로 상대방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성적 폭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폭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계 통계에서는 성폭력 관련 통계는 성폭력 문제는 199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 문제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종류는 어린이 성폭력, 즉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어린이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애,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어린이나 성인 피해의 경우 비교해 볼 때 윤곽, 강도 강간 등 특수 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불량배 또는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 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는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해 피해,
데이트 성폭력 포함 등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될 경우 임신, 낙태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피해가 학업 중단, 일탈 행위 등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이성 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 데이트 상대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강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성폭력입니다. 친부나 의부, 형제, 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등에 의해 발생. 친족성 성폭력은 성폭력에 이례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간 성폭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간 성폭력의 사람들은 직장 상사 또는 계열사,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해 채용 과정이나 근무 기간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근무 의욕 상실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컴퓨터에 보급 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대화방에서 대화할 경우의 발생, 명시적인 성적인 접근이나 제한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해당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은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막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켜는 원인이 되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증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강간과 특수 강간, 또 강제 추앙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강간은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분열을 가늠하는 것, 즉 13세 미만의 분열을 가늠했을 때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에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강간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도 시도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사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행위 객체는 남녀노소, 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 주체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희롱은 직장 중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유명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음란과 은폐,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또는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행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폭력 통념과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눠보면 통념과 바로잡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누구든지 발생이 가능하다고도 바로잡기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70% 이상이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나타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노출이 심한 여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어나므로 이는 잘못된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위협적인 상태에서 신체적인 저항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다. 대부분의 성폭력자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이외에 성폭력이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란 없다. 남성, 여성 모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인물이다.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 전화, PC통신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일회의 불쾌한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일회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피해자가 원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을 즐기기도 한다. 누구든지 강간과 같은 폭력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치 않는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성욕이 강하다. 성적인 요구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간범들은 칼이나 주먹을 사용한다.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강간 당하기를 원한다. 피해 여성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이 좀 지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성폭력의 통념과 잘못된 편견을 한번 살펴봤죠. 그 통념과 또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고. 성폭력 생존자 권리의 헌장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피해자 권리 현장 취지한 목적 나눠보겠습니다. 성폭력 생존자 권리 현장입니다. 피해자 권리인데요.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자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8년도 여성폭력 추방 주간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일상적 권리는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순결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떠한 상위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충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나누고요.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는 직업과 나이와 이전의 성경험, 피해 시의 상황, 가해자와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일정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의 권리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검사 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도 과정에서 권리입니다. 사건 보도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인터뷰 전, 보도 이후에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질 권리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법에 대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입니다. 차량 승차 시 성폭력 예방법입니다. 차에서는 졸지 않고 깨어 있는다. 함부로 남의 차에 타지 않는다. 낯선 운전사가 차를 태워준다거나 길을 물어봐도 차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 택시 승차 시 차종, 차량 번호, 운전기사 설명 등을 암기한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치근덕거리는 경우 핀으로 찌르거나 발을 밟거나 또는 자리를 옮긴다. 폭력 차에서 있고요. 실내에서 예방법입니다. 현관이나 창문을 잘 잠그기. 문패나 전화번호는 여자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혼자인 경우 여럿이 사는 것처럼 불 켜기. 문 밖에 초인종 소리에 응답 시 누구인지 확인, 남자가 있는 것처럼 응답한다. 집에 들여 놓았으면 다른 식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낯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생활, 외부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한다. 상품 배달원이나 우편 배달부의 신호는 철저하게 확인, 필요시 신분증 확인하고, 낯선 사람이 집에 올 경우 옷매무새를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집에 어린이만 있으면 외부인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거주 시 지하실, 차고에 혼자 있지 않기를 하고요. 출입 시 반드시 문 잠그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면 타지 않기. 남자와 단 둘이서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도록 하고요. 야간에 친구들이 방문 시 지나치게 노출된 복장과 야한 운동을 삼가하고, 실내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서는 우리가 성폭력 예방법의 이제 실외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외에서는 외출 시 활동하기에 편한 신발과 복장, 노출이 심한 옷, 긴 치마 달라붙는, 또 치마나 바지, 긴 목도리, 목걸이 필요하기, 심야나 새벽에 외출하지 않고, 인적이나 드물거나 어두운 거리와 골목을 피하고, 거리나 학교에 밤늦게 혼자 남는 것을 피하고, 자기 방어, 도구, 물건, 우산, 머리빗,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을 손에 쥐고 있기. 만약 미행당한다고 생각되면 빨리 도망, 상가 등 공공장소로 이동하고요. 남자들이 몰려있는 곳은 가능한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적당한 속도를 즐기고요. 걷고요. 여행 시에 필요한 곳은 여행 시 환경이 불량한 곳에서는 투숙하지 않고, 필요시 문고리 걸어둔 채 조금만 열어서 대화를 하고, 신변 보호 장비 등을 휴대하도록 하되, 간단한 물품 등 호루라기 등 펜 등을 핸드백보다는 몸에 휴대를 하고요. 숙소 이용 시 가급적이면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친구 등이 함께 나가도록 하고, 데이트 중에는 태도 및 언행을 분명히 하고 오해 소질 없게
깨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성폭행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시끄러운 온라인 성폭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즉 외모, 성적 취향, 음담, 패설 등에 대한 언어는 즉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통신 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성적인 접근이나 제한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운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적 피해,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우치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고요. 가상공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잘못된 소문화가 반영된 여성 인권 침해 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 예방법입니다. 무성적인 아이디나 대화명 이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섹시나 안됨, 비밀번호, 타인의 생각할 수 있는 번호 피하기, 개인정보 최소한 것만 비공개로 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필요가 없다.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고요. 원치 않는 메일에 답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화에 불필요한 느끼면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고요.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만난다.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를 하고 가능한 낯선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지 않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프로그램, 즉 쪽지, 메일 수신 거부, 특정 내용, 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선지자 오픈 삭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종류와 예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희롱의 종류입니다. 육체적인 행위와 시각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기타 행위로 네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적인 행위, 입맞춤, 포옹, 껴안기, 특정 부위 만지기, 안마와 애무 강사, 또 시각적 행위는 위술적 사진, 그림, 낯서 등재시 또는 보여주는 행위, 직접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성 관련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를 살펴보면요. 음란 패설, 음란 전화 통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평가성 관계 개요, 회유,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 따르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보면은 육체적 행위, 즉 입맞춤, 포옹, 껴안기, 특정 부위 만지기, 안마와 애무 등을 이야기하고 시각적 행위로서는 외설적 그림이나 낯선 등에 등재해서 또는 보여주는 행위, 직접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성관계 신체적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서는 언어적 행위와 기타 행위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그림을 보고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 패설, 음란 전화 또는 있고요. 또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는 그 행위 같은 거. 또 기타 행위로서는 사회적인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이야기하고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과
인정된 언어나 행동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사진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